현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주여행이 가능한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우주비행사들도 우주선에 탑승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훈련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중력가속도 훈련과 무중력 훈련이 있습니다. 중력가속도 훈련은 비행기가 이륙할 때 몸에 추가적으로 가해지는 중력을 버티기 위한 훈련이고요. 무중력 훈련은 우주 공간에서 중력이 가해지지 않을 때 적응을 위한 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주로 나간 최초의 생물은 누구일까요? 인간의 우주 진출에 앞선 이들은 우리가 친숙한 강아지, 고양이, 농장류 등 이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우주 환경에서 인간이 생존 가능한지 일종의 동물 실험을 한 것인데요. 어떤 환경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주인을 내보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우주 탐사견 라이카는 당시 모스크바의 거리에서 잡아다 훈련시킨 5kg의 암캐였습니다. 라이카의 임무는 우주 탐사선 안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생체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하는 것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우주에서의 상태와 행동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임무 후에는 북극물 주입으로 안락사될 예정이라고 구소련은 발표했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프로젝트를 맡았던 담당자 이후의 발표에 의하면 발사 당시 진동과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온도 조절 장치 고장으로 인한 고열로 7시간 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런 라이카를 추모하는 곡인 스페이스 도그라는 곡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후 1957년 붉은 털 원숭이 샘, 1960년 강아지 스트레카와 벨카, 1961년 침팬지 햄이 차례로 라이카를 따라 우주로 나갔습니다. 1948년 초 미국의 과학자들은 우주로의 실험에 동물을 이용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원숭이들을 열기구 같은 풍선이나 V2 로켓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노즈콘에 탑승시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사진에서 묘사된 것처럼 동물을 우주 실험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1959년 미국은 우주 비행을 위한 머큐리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붉은 털 원숭이인 샘을 태운 머큐리 우주선은 85km의 고도로 발사되었는데요. 샘이 들어있던 캡슐은 무사히 회수되었고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1960년 8월 지금의 러시아인 소련은 스트레카와 벨카라는 두 마리의 강아지를 스푸트니크 5호에 태워 우주에 쏘아 올렸습니다. 두 마리 모두 18번의 지구 궤도를 선회했으며 함께 탑재된 2대의 카메라가 이들을 촬영해서 가속 상태일 때와 무중력 상태일 때의 동물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두 마리 모두 건강한 상태로 지구로 귀환했고 그중 왼쪽의 스트레카는 후에 강아지 6마리를 낳아 건강함을 입증했다고 하네요. 1961년 1월 침팬지 햄은 다듬어진 머큐리 프로젝트의 로켓 버전인 레드스톤에 탑승하여 우주로 갔습니다. 이때 햄은 676km의 긴 여정을 했고 건강하게 돌아와 1983년까지 살았습니다. 햄은 앞선 동물들처럼 단순한 우주에서의 생체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보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인지하고 그에 맞게 반응하는 훈련이 된 침팬지로 우주 공간 안에서의 인지 능력에 대한 정보까지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질세라 소련은 같은 해 4월 12일 최초의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게 됩니다. 바로 유리 가가린이 여기에 타고 있었는데요. 유리 가가린을 태운 보스토크호가 성공적으로 우주권에 진입하면서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을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동물들의 희생으로 인류의 우주 탐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우주 탐사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여러 방면에서 동물 실험이 동반되고 있는데요. 사람과 같은 동등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